안녕하세요. 인생 책방 엔돌핀입니다. 생의 마지막에서 간절히 원하는 것들 에피소드 4번째 시간입니다. 처음처럼이란 책에 신용복님께서 사람과 삶이라는 글과 글씨를 쓰셨습니다. 그 글씨를 들여다보면 삶이라는 단어가 사람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글의 내용도 사람으로 읽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삶으로 읽어도 좋습니다. 사람의 준말이 삶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 또한 사람을 통해 삶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들의 삶을 통해 또 사람을 만납니다. 라고 쓰신 양아름님의 글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양아름님은 부산에서 태어나 경주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며 유난히 해지는 노을을 사랑하는 사람이셨다고 합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호스피스 간호사로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해지는 노을을 품은 하늘을 보면 나를 보는 것 같았고 저물어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는 것 같다는 고백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동안 만난 사람들은 각자의 아름다운 삶 속에 매일 같은 하늘이지만 매일 다른 하늘처럼 그들의 모두의 삶을 아름답게 여기며 적은 글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많은 환자와 만나고 이별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별을 한다는 것은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는 이별이 아니라 누군가의 죽음이라는 삶의 순간과 함께하고 난 뒤에 맞이하는 영원한 헤어짐을 의미합니다. 나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에 꽤 많은 환자들과 가족들을 만났고 헤어짐을 경험했지요. 죽음은 마치 삶 같았습니다. 각자의 삶이 다르듯이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는 그 모습도 달랐습니다. 4년 전 여름이었습니다. 60대 초반의 한 남성 환자가 입원했습니다. 그는 20대 초반에 한 여자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와 헤어졌고 삶이 너무 벅차고 힘들어서 6세 딸아이를 친척집에 보냈습니다. 그러고는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노숙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6살 때 헤어진 딸과는 왕래가 없었습니다. 환자는 딸이 그리웠고 보고 싶었지만 성인이 된 딸은 더 이상 아빠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60대의 환자는 여름에도 항상 추워했습니다. 항상 자신이 겨울에 있는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의 삶이 힘들었던 만큼 지친 삶과 세상과 자신에게 몹시 화가 나 있었습니다. 다행히 환자의 통증이 조절되면서 그는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환경에서 규칙적으로 자신을 찾는 자원봉사자들을 만나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책을 시작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그의 삶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딸아이를 친척집에 맡긴 상황, 배운 것이 없어서 직업을 구하기 너무나 힘들었던 경험, 나이트 웨이터나 공사장, 공장에서 험한 일은 안 해본 것이 없이 다 해본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힘들고 지쳤던 삶이었습니다. 나름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엉망인 것 같아 너무 화가 난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는 지난 60년 삶이 지옥 같았지만 이곳에서의 이주는 천국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나만 이런 줄 알았어요. 신이 나에게만 이런 고단한 삶을 주는 줄 알았는데
나도 이렇게 사랑받고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워요. 이곳이 제게는 천국 같아요. 저는 지금 천국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저를 조금은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자신은 이곳에서 봄을 느끼게 되었다고 말하며 잠을 자듯 평안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비록 그 순간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과정이었지만 분명 다시 시작하는 봄 같았습니다. 한 사람의 삶에는 품격과 무게가 있습니다. 가벼움과 무거움에 대한 평가는 그 삶을 짊어지는 각자의 판단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 내가 병실에서 만난 사람들은 감당하기 힘든 벅찬 삶이었지만 자녀를 바라보며 버텨왔습니다. 실로 대단해 보였습니다. 내가 호스피스 현장에서 만난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는 세상을 살아온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을 견뎌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이 되자 이제 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족마다 숨겨진 이야기는 자신이 가장 아픈 순간에 마치 비밀일기처럼 내게 전해졌습니다. 그 비밀은 삶의 무게로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가족 누군가의 자살, 가족의 학대, 사업 실패, 이혼, 혼의 자식, 바람. 그들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며 나의 눈과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러고는 잠시 부끄러워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당신의 죄인 것처럼 살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다가올 때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삶의 짐 때문에 자신이 행복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죽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가 끝나고 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삶이 주는 무게와 짐들을 내려놓으니 그것이 행복이구나 라고 느껴져요. 그냥 느껴지는 것 같아요. 노력한다고 느껴지는 감정이 아니라 불쑥 튀어 올라와요. 요즘 참 행복하구나 생각해요. 내가 병실에서 만난 사람들은 직업도 나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저물어가는 해처럼 느껴졌습니다. 각자의 하늘을 내게 알려주고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정리하고 내게 각자의 노을이 물든 하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고 미소 가득한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삶이라는 단어에는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의 깊이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내게 주어지는 영원한 휴식이라고 표현하며 보여준 노를 품은 하늘은 따뜻하고 항상 아름다웠습니다. 그 하늘에는 가늠할 수 없는 깊이의 삶이 함께 깃들었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환자들과 면담을 할 때 가끔 듣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가족에게 아픔을 주는 자신들의 존재가 처음부터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자신의 흔적이 세상이라는 곳, 그 어느 곳에도 남겨지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나 역시 남겨진 사람이기에 서운함과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집니다. 가족은 당신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순간에도 당신이 살아있을 때보다 더 아픈 시간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을 당신도 헤아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만 힘든 것 같은 이 순간, 진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저도 마음이 무척 아파요. 타인의 죽음을 바라보며 나의 삶을 생각하고 타인의 죽음을 바라보며 나의 죽음을 생각합니다. 언젠가 내가 일하는 공간,
내 삶의 터전에 찾아온 인연과의 헤어짐이 참으로 아프게 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그리워한다는 사실도 말입니다. 한 사람이 머물다 간 흔적이 더 많은 사람들의 삶에 남아있다는 것도 조금씩 알아가기도 합니다. 계절이 차가워지고 각자의 삶에서 쓸쓸함이 올라올 때면 가을도 겨울도 향기를 전달하며 나의 감정에게 안부를 묻는 순간이 있습니다. 마음 안에 일렁이는 것들이 그리움인 것인지, 슬픔인 것인지, 아픔인 것인지는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그 순간 알게 됩니다. 삶의 향기가 머물러 있는 곳에서 나도 눈물 흘리며 그리워하는구나. 모두를. 오늘 읽어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 향기를 품고 있을까요? 나에게만 있는 추억들, 기억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 각자의 향기로 만들어내고 또 다른 사람들의 향기 속에 나로 남을 것입니다. 오늘은 잠깐 크게 숨쉬며 나의 향기를 맡아보면 어떨까요? 내 기억 속의 추억들과 계절, 잊지 못할 장소와 그때의 바람, 햇살, 노을, 함께 울고 웃었던 사람들. 향기가 느껴지시나요? 그러니 오늘을 또 만나게 될 내일을 더 향기로운 나를 꿈꾸는 하루가 되도록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